그 길로 부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기다렸대요. 누구를? 경찰이요. 잡힐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모친한테도 그냥 올라가서 사고 친 것 같은데 뭐 잡혀들어가도 뭐 그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곧 잡혀가겠지. 이제 곧 잡으러 올 거야 했는데 웬걸? 안 오더랍니다, 경찰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뭐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뭐 계속 심적으로 그리 불안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그것이 왔습니다. 검사가 부르더래요. 너 수포에서 강도짓 한 적 있지? 모든 걸 인정하고 다 털어놨대요. 공범 2명도 모두 자백을 했고요. 불러가지고 이리이리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맞습니다. 검사실에서 다 3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카메라 녹화하고 진술서 쓰고 그랬죠.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랍니다. 처음 잡힌 곳도 부산이고 자백을 한 곳도 부산인데 조사는 전주 가서 받으라고 했대요. 그 사건이 전주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전주 법원에서 다시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희한하더래요. 조사받으러 가면은 뭐 자꾸 현장 검증도 안 가고 자꾸 묻는 말만 묻고 그 우리한테 그래 많이 유리한 쪽으로 그 질문을 많이 했죠. 그 검사가 말하는 꼭 안에서 징역을 살아야만 니들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엥? 엥? 이게 무슨 징역을 살아야만 벌 받는 게 아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님이 이 사건의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게 조금 응? 검사도 알고 있는데 뭐 자기도 그 무마시켜준다 그런 느낌입니다. 대충 감은 옵니다. 음흠. 진범이 얘기하잖아요. 네. 무마시키려는 것 같았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진술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백한 걸 뒤집었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강력 사건이었어요.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일가족 3명을 위협한 뒤 강도를 당한 유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도 압박감이 컸겠죠. 일단 동일 정가가 있는 절도범부터 뒤졌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임명선 씨입니다. 야, 이 자식아 얼굴 들어. 뭐 쪽으로 넘어갔냐? 어? 이리 넘어갔어? 여기 짚고 넘어갔어. 거기에 들어봐. 이봐, 거기에 들어봐. 야. 저는 3인조 중에서 진범으로 제일 오래 살았던 임명선이라고 합니다. 주범으로 오래 사신 거죠? 예. 아, 경찰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할머니 살인사건으로 뭐 체포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때. 너무 무서워갖고 도망갔는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워낙 또 달리기 잘해가지고 경찰들이 저를 못 잡더라고요. 근데 이 우석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제 어떻게 찾았는가 거기에 또 잡히게 됐죠. 경찰을 보자마자 냈다 도망을 치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아, 저놈이 범인이구나 했겠죠.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또래 2명도 연이어 붙들려 왔습니다. 왜? 피해자인 최성자 씨가 범인들이 20대 초반쯤인 것 같다고 3명쯤 돼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셋 다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중 2명은 발달장애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붙들려온 3사람은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어요. 어? 했지? 아직 안 쳤더니? 경찰이 이제 불러준 대로 그냥 쓴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이 이제 안 맞으면은 정 찍고 다시 쓰라고, 찍고 다시 쓰라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겁이 질려가지고 그냥 경찰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손으로 때리고 발로도 때리고. 예. 처음에 지혜잖아, 새끼야. 경찰 복무로도 때리고 발바닥도 맞고 머리도 맞고. 그거 한달 봤잖아, 그때. 이거는 두번 들어가고 둘이 나. 그때 우리 아니에요. 아, 그럴 때마다 몽둥이가 날아왔겠지. 아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집에 간 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현장 검사할 때가 그게 처음이에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자 씨네 수포엔 가본 적도 없잖아요. 진술 내용이 사건 현장과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하고 맞았겠어요? 내가 얘기한 거가 그냥 다 복사 수준으로 그냥 다 붙어 있는 거 보고서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다. 제가 45만 원이라고 했으면 45만 원이야. 부산 마씨를 샀다고 하니까 명선이가 부산은 사투리를 일부러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이 나한테 질문을 안 해서 내가 진술을 안 한 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틀려요. 아까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한 거 맨 처음에 기억하시죠? 성자 씨가 이 얘기는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년들 진술서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집 대문을 담을 여기다 칼을 차고 칼을 차고 담을 넘어갔대요. 근데 우리 집 대문은 잠겨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장 났어요. 조서를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진짜 코미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해. 자, 그럴 수 있다. 뭐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부산에서 진범이 나타났을 때라도 바로 잡았어야죠. 문제는 관할 지역에 있어요. 아까 사건이 부산에서 전주로 이첩됐다고 했잖아요. 이 전주에서 부산 3인조를 조사한 게 누구냐? 1년 전에 엉뚱한 소년들을 교도소에 보냈던 바로 그 검사였던 거죠.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을 뒤집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못한 거죠. 그 용기를 못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진범들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임명선 씨는 감옥에서 6년을 살다 나왔어요. 체포될 당시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었대요. 아빠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이제 붙잡힌 거죠. 그때 이제 여동생이랑 이제 병원에 있었고 아빠 병문안 때문에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기교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이제 동생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밖에 하루라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이게 아빠 장례식이라도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때는 많이 울었어요. 아내선이 많이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빠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가시는 길이 참 아빠가 발길이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오빠 입장에서는 모르고 못 오는 거하고 알고 못 오는 거하고 그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참 오빠 지금 어떻게 있을까 진짜 막 아이고 차라리 못 올 줄 알았으면 알리지를 말 것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 검찰청 안에 있을 때 솔직히 돌을 먹었어, 돌. 네, 자살을 하고 죽으려고. 난 살기 싫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그냥. 너무 살기 싫어가지고. 내가 저 임명선 씨라면은 잃어버린 6년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시간이 무슨 휴지 조각 같았을 것 같아요. 무용으로 종결 났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때는 좋았다고 그때는. 막상 풀려나니 너무 기쁘더래요.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더랍니다. 어느 날부턴간 악몽을 꾸기 시작해요. 어떤 꿈이냐면요. 한 번씩 그 할머니 돌아갈 그게 꿈에 나오고 교도소에서 같이 있다가 뭐 좀 나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만기인데 계속 안 내보내주고 계속 시간만 흐르고 이런 꿈을 꿨죠. 그래서 그 상황에 갇혀버린 거죠, 내가. 꿈에서 계속 교도소에 계셨네요. 그쵸? 아까 그 성자 씨는 아파트 뭐 그 문이란 문 다 잠그고 살아야 됐었잖아요. 범인도 자기 안에 갇혀서 저렇게 매일 악몽을 꾸고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그걸 알리 없는 시간만 무심히 흐릅니다. 진범한테 문자가 한 통 와요. 내 문자가 왔더라고요. 안 만나줄 수 있냐고 그러고. 삼례 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러고. 그날의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3례 나라시포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소년들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뭘 보고 알았냐? 여러분도 아까 보셨던 건데요. 영상을 보면은 하나도 스스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잡고 있어. 서로 잡고 있어. 건네주는 거 받고 있어. 다리 묶고 나도 때려 놔두고 또 형태 가져와 바로 거기서 호텔이 저기 끝에 있고 다리 묶어 빨리 와서 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실게 이쪽으로 들고 있어 그들끼리 또 배우다 그리고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들이. 감었잖아. 네가 지금 감독이냐? 나는 탤런트 여자들은 저 이제 신이 음식에다 탤런트 되기가 틀렸구만. 범인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적절할 정도로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 네가 한 잔을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그게 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이 많은 걸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로 결심합니다. 방법은 재심뿐이에요. 이미 재판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요, 말이 쉽지 재심이 쉽겠어요? 법원이고 검찰이고 자기들이 과거에 이미 내렸던 판단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일인데. 이 사건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진범이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증언만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육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설득이 된다면 만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열일 제쳐두고 박변이 진범부터 찾아 나섭니다. 진범의 연락처를 구하고 전화를 했더니 대번에 만나재요. 일단 좀 약간 얼떨떨했어요. 아, 이 사람이 만나준다. 실제로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상황도 많이 들고 그때도 도망갔으면 됐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참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며칠 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냥 말없이 한 잔 또 한 잔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얼마 후 작심하고 박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은 얘기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진실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 일이 조작되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모든 것들 되돌려놓고 더 이상 그런 사건 때문에 도망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개최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이 벌어져요. 이 누명을 쓴 소년들 있잖아요. 죄도 안 지었는데 옥살이한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시죠? 그 이유가요. 참 화가 납니다. 이분들을 만나러 가서 재심 청구서를 전달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하면 그 경찰들 법정에서 만나야 되냐, 법정에 그 경찰들 나오냐, 그걸 궁금해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웠으면 저랬을까 싶네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으니 그 죄를 벗겨주라고 지금 저렇게 변호사가 나선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겠지. 여기 한번 들어봐. 맞지? 야, 이리 와. 가서 봐, 거기 진짜 왔다 갔다. 야, 거기. 야, 일로 좀 더 와. 가서 봐. 문 열어줘야지 여기. 문 열어야 할 거 아니야. 넘어갔어. 야, 저 밀어내라니까. 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놔야죠.